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아쉽게 됐다. 왜냐면 고어헤드가 지는 것까지 이제 보고 더 이상 안 봤는데 스트라스는 이기고 있었거든요. 뭐 PSV는 끝났고 에스턴은 그래도 이길 줄 알았지만 고어헤드가 이제 틀려서 적중이 안 된 줄 알았는데 고어헤드는 0대2에서 2대2까지 따라붙어서 프렌이 나왔고 스트라스가 역전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아쉽게 됐습니다. 무승부도 뭐 토리노의 이제 PK 실축 그리고 비아레알도 비길 뻔했는데 후반 극장골로 또 이기면서 소시 무승부도 좀 아쉽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은 생각보다 연승이 끊긴 이후에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차도 바뀌었고 11월에서 12월 이제 달도 넘어갔기 때문에 12월은 최대한 좀 배당을 높이더라도 경기 수를 좀 줄이면서 많은 경기를 가기보단 소수 경기를 좀 집중하도록 하고 뭐 중간중간에 도전 미션이라든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뭐 추천을 많이 눌렀든 아니면 뭐 시청을 많이 했든 그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어차피 데이터 보면은 이제 시청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추천은 제가 이제 늘 생방송 중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누가 많이 눌렀는지는 대충 나든 아니면 뭐 그날 하루 뭐 주말 한정해서 뭐 조합을 드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 그 어느 정도 인원수를 넘어야 이제 멤버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좀 더 노출을 해서 좀 끌어 모아서 좀 인원이 되면 지금 시청 시간이나 모든 건 해당이 되는데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족만 되면은 신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 댓글 남긴 걸 봤던 것 같은데 뭐 후원 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라이브 방송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이 되면은 그때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공지.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는 뭐 경기들이 주말에도 좀 있더라고요. 뭐 EPL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경기 많지는 않습니다. 뭐 5경기. 원래는 3경기밖에 없지만 아랍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랍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총 5경기. 이따가 뭐 다시 킬 수 있으면 킬 텐데 오늘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지 않은 것 치고는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튀니지 시리아. 뭐 튀니지가 더 높긴 합니다. 피파 랭킹. 그리고 지금 열리는 경기장이 지금 카타르에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는 홈이고 튀니지 시리아는 뭐 둘 다 중립이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뭐 아시안컵에서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뭐 미얀마나 파키스탄 약하긴 하지만 뭐 성적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보니까 아시안컵 전승으로 뭔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 예선에서. 그래서 시리아가 어쨌든 뭐 비슷한 팀들끼리 뭐 예전에 아시안컵에선 이란하고 비기기도 했었는데 어, 물론 튀니지가 멤버적으로 보면 당연히 더 좋죠. 좋긴 하지만 이게 중립 경기다 보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 어쨌든 그 국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A부터 D조까지 있는데 1, 2위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경기도 중요하다. 다만 이제 튀니지 보면은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이 좀 일부가 빠지거나 합류가 불확실하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일부만 빠진 것 같거든요. 일부. 어,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로 보는 거라서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시리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전 튀니지 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아직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메인으로 가는 건 좀 그렇고 튀니지 승부 또는 언더. 물론 튀니지가 최근에 좀 뭔가 좀 빡세긴 하더라고. 브라질도 비기는 거 보면은 여기는 약간 미드필더 수비 라인이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적들도 보면은 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 친선전에서 이제 요르단한테 2실점 한 거 보면은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극강으로 뭐 못 이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 패배가 거의 잘 없긴 합니다. 물론 시리아도 나름 최근 아시안컵에서 좋긴 한데 상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승무 보고 언더 보는 게 맞다. 무승부는 항상 이제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아마 그래도 튀니지 승 쪽을 좀 더 보지 않을까요? 카타르 팔레스타인. 자, 카타르가 이제 피파 랭킹도 더 높긴 한데 일단 홈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게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상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최근 아시안컵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튀니지하고 시리아 같은 조인데 2위 안에 들려면 팔레스타인을 잡아줘야죠. 카타르 입장에서. 물론 팔레스타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피파 그 월드컵 예선 보면은 생각보다 좀 선전을 했잖아요. 뭐 한국하고도 비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원정 와서도 비기고 그리고 그 뭐 졌던 경기들 보면 뭐 이라크나 오만도 한 골 차 승부도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친선 경기들을 보면은 득점도 너무 저조하고 실점도 꾸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카타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때 팔레스타인이 리비아 꺾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리아도 일단은 남수단을 꺾고 올라왔고 그래서 뭐 꺾어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카타르 승. 무승부도 안 볼게요. 이거 홈이라서. 최근에 팔레스타인의 뭐 실점이나 득점을 볼 땐 둘 다 뭐 마인 배당이 좀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 첫 경기라 가기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제 뭐 본 경기 들어갈 거니까 자 오늘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뭐 조합이나 구독자 게시판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하고 크레모네 일단 볼로냐 성적 엄청 좋죠. 지금 크레모네하고 비교해도 승점이 10점 그리고 득실도 더 좋고 특히 볼로냐가 지금 세리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건 아닌데 로마보다 한 골 차니까 거의 비슷하죠. 뭐 AC 밀란하고도 한 골 차고 그리고 코모랑 로마가 이제 7실점으로 가장 적긴 한데 오히려 득점은 볼로냐가 더 좋기 때문에 득실로 따지면 로마나 이제 코모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득실도 아마 2위일 거예요. 인테르 다음으로.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홈의 볼로냐 더군다나 4승 1무로 못 패고 뭐 9득점에 1실점이기 때문에 크레모네가 아무리 원정에서 좀 반반을 한다고는 하지만 원정 빡세다. 주전키퍼의 부상 빼고는 뭐 크게
최근 부상은 뭐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공격에 거의 결장이 없어요. 뭐 임모빌레야 워낙 장기 부상이니까. 그리고 크레모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최근 부상이 없다. 장기 부상자도 몇 명 안 돼서 결국엔 결장 부분은 볼로냐보다는 이제 크레모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차이 날 정도는 아니고, 자, 일단 볼로냐가 요새 너무 12경기 연속 무패인데 그 중에 7승을 했습니다. 5번 비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홈에서는 아직 무패 중이고, 원정 패배도 아주 예전이기 때문에 2달 넘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리그에서도 지금 9경기 무패, 3연승, 실점도 적고, 이러면 가야죠. 볼로냐. 크레모네가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AC 밀란 잡고 뭐 5경기 무패, 컵대회 포함 6경기 무패 했었는데, 뭐 최근에도 몇 번 그나마 좀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엔 3연패죠. 로마, 피사, 유벤. 뭐 그 전에 아탈 비기고 인테르 빼고는 이제 2부에서 올라온 것 치고는 패배도 많이 없고 잘했었는데, 하필 또 연패 중인데다 상대가 볼로냐다. 이거는 뭐 넘사지 않을까. 볼로냐 승 보고, 아무리 볼로냐가 유로파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SK 브란하고 유로파 일정이 있었을 때도 그 다음 경기 나폴리 2대0으로 잡고, 뭐 부쿠레슈티 원정 가서도 이기고, 피오렌티나 원정 비기고, 프라이하고 비기고, 뭐 피사 4대0으로 잡고, 그러니까 못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홈에서 했기 때문에. 크레모네가 뭐 예전처럼 무가 많았으면 모르겠지만 요새 약간 하락세라 저는 볼로냐 승. 지금 최근에 볼로냐가 홈에서 그래도 나폴리전, 뭐 우디네세 원정, 레드불, 짤즈부르크까지 하면은 3경기 연속 다득점 중이기 때문에 마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마엔은 모르겠지만 마엔이 2배 정도라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과 마엔을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버밍엄하고 와포드. 자, 챔피언십 쉽지 않죠. 리그 특성상 이제 홈발을 좀 많이 봤는데, 버밍엄이 일단 홈에서는 와포드한테 조금 밀립니다. 최근에 살짝 좀 밀리고, 그리고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1점만 앞서 있어요. 득실 차이도 크게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물론 둘 다 홈에서 워낙 강하고 둘 다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버밍엄이 홈에 5승 2무 1패, 와포드 원정에 1승 3무 4패, 그러니까 홈의 상위권 대 원정 하위권의 싸움이라서 당연히 버밍엄이 좋죠. 와포드가 홈이었으면 와포드가 좋고, 그래서 버밍엄이 또 홈에서 득점이 꽤 좋더라고. 코번트리가 지금 엄청나게 득점 많은데 코번트리 다음으로 좋습니다. 19골. 그리고 와포드는 이제 원정에서 한 자릿수 득점. 그래서 뭐 결장자만 크게 많지 않으면 버밍엄이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버밍엄은 지금 일본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는데, 뭐 백승호는 경고나 이제 뭐 부상 표시가 없고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와포드는 이제 주전 기퍼에 공격에도 일단 최근에 한 명, 그리고 그 전에 한 명 하면은 한 3명 정도 빠져서 버밍엄이 경고 누적이 있지만, 뭐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도 있지만 그래도 와포드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당연히 흐름은 버밍엄이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성이 그나마 이제 와포드가 조금 뭐 좋을 뿐인데, 일단 최근 전적을 봐야죠.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최근에 잘하면 버밍엄으로서는 벅찰 수밖에 없다. 다만 버밍엄이 지난번 브로미치전 비겼지만 미들즈브로 원정도 한 골을 넣고, 최근에 원정에서도 쉽게 안 져요. 대부분 한 골 차였고, 근데 홈으로 가면은 헐시티한테 한번 잡히긴 했지만 최근에 포츠머스, 미루얼, 노리치까지 다 3경기 4득점씩 했기 때문에 홈에서는 무시 못합니다. 버밍엄의 득점력. 그리고 와포드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원정보다는 최근 원정이 그나마 조금 좋긴 해요. 왜냐면 원정에서 최근 1승도 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그리고 그 상대가 더비카운 쉽지 않은데 뭐 역전승을 했고
입스위치 원정도 비기고 최근에 5경기 2승 3무. 워낙 흐름이 좋습니다. 뭐 홈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아무리 이제 최근에 무패고 뭐 흐름이 조금 살아 있기는 하지만 홈의 버밍엄의 최근 득점력을 보면은 안 갈 수가 없죠. 다만 버밍엄이 저 정도 낮은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워포드도 요새 기세가 좋은데 뭐 득실도 큰 차이 없고. 그러면 결국 와포드가 더비카운처럼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버밍엄이 지난번에 이제 헐시티한테 진 것처럼 아예 패배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선택을 해야 된다. 버밍엄 쪽을 갈 거면 버밍엄을 가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승패보다는 언오버가 좋다 하면은 결국 뭐 비길 거 생각하면 언더를 가야 되는데 뭐 그게 아니고서는 오버를 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버밍엄 승무에 오버를 보겠습니다. 오버를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배당.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버밍엄의 득점력이면 언더보다는 오버 가는 게 맞고, 왜냐면 와포드도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했기 때문에 지금 5경기 연속 아니 5경기가 아니지, 지금 7경기 연속 득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갈만합니다. 한 골만 넣어주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그래서 배당 대비 버밍엄 승보다는 오버가 좋지 않을까. 만에 하나 뭐 지는 경우나 비기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다득점으로. 그래서 승부 사이드 보고 오버 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라요 경기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라요 발렌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가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뭐 자기한테 맞는 이제 리그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EPL이 잘 맞는다든가 아니면 뭐 분데스, 뭐 세리A, 아니면 뭐 챔피언십이 될 수도 있고 뭐 LADBC가 될 수도 있고 리그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나마 선호하는 그런 리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EPL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치면은 그 외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라리가. 그 다음이 이제 아마 분데스, 세리에는 좀 비슷하고, 그래도 분데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세리에랑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순으로 보는 게 리그왕, 그 다음이 뭐 LADBC 챔피언십이 항상 꼴찌긴 합니다. 워낙 변수도 많고. 이렇게 봐서 우선순위를 좀 그렇게 가는 편이긴 해요. 그나마 좀 친숙하기도 하고. 자, 라요 발렌시아. 일단은 상성은 뭐 최근에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일단 그 순위를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승점 3점 차이라. 그리고 득점은 같습니다. 둘 다 12골로. 근데 발렌시아가 실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마이너스라도 라요가 득실은 앞선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홈에서 승점이 많지 원정은 최악입니다. 왜냐면 꼴찌기 때문에 2무 4패. 지금 엘체, 지로나, 오사수나 이렇게 4팀이 아직 1승이 없다. 그래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원정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라요도 이제 홈보다 원정 승점이 높긴 한데 홈에서는 이제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1승 3무 1패라서.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라요가 좋다. 원정의 발렌시아기 때문에. 근데 이 결장자들을 보면은 라요가 지금 미드필더 퇴장. 왜냐면 지난번 오비에 도전 퇴장이 있었죠. 그리고 공격에 27번 누구야 얘? 28화전? 경고누죠. 나머진 장기 부상 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한 명 더 부상이 있습니다. 이러면 최근 부상, 경고누장 뭐 퇴장 합치면 한 3명 정도. 발렌시아는 없습니다. 최근이.
수비 부상도 조금 됐기 때문에 최근 부상이 없는 거 생각하면 발렌시아가 결장 부분은 좋다. 그러면 일단 일정 부분인데 일정도 발렌시아가 좋습니다. 발렌은 뭐 리그랑 컵밖에 없거든요. 근데 라이온은 하필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컨퍼런스를 병행하다 보니 지난번에 슬로바키아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슬로반부 원정을 갔다 왔다. 그러면 아무리 로테를 돌리더라도 뭐 피로도 면에서는 이제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이제 레알하고 비기긴 했지만 비아레알 원정, 오비에도 원정, 그리고 뭐 컨퍼런스 한 골 넣긴 했는데 리그로만 보면은 3경기 무득점이었다 최근. 그래서 득점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전 경기들도 보면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 홈에서. 그래서 홈에서 한 골 이상 넣은 경기는 컨퍼런스밖에 없다. 컨퍼런스는 뭐 4골도 넣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발렌시아가 어쨌든 지난번 레반테를 잡긴 했는데 냉정하게 이제 원정 보면 얘네도 득점이 무득점도 꽤 많았거든요. 뭐 오사수나 바르샤, 뭐 알라베스, 레알까지. 근데 이제 다득점한 거는 스페인 컵 대회밖에 없으니까 결국 리그로 보면은 에스파뇰 2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라이오도 컨퍼런스 원정을 갔다 왔고 최근에 득점이 좀 부진하고, 발렌시아도 이 원정에서 홈보다는 득점이 많지 않아서 결국엔 언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승패도 애매합니다. 라이오 가잔 뭐 홈에 라이오 가자니 라이오도 홈에서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니고 뭐 일정이 좀 있었고, 발렌시아는 일정이 좋았지만 냉정하게 원정 보면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무승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고배당으로는. 근데 저는 뭔가 오늘 무승부 보는 게 본다면 이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럼 짝을 데려갈 게 없단 말이죠. 데려갈 게 있으면 무승부를 가겠지만 전 차라리 배당 높게 볼 거면 무승부 가지만 언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라이오가 그래도 최근 홈에서 어쨌든 뭐 바르샤랑도 예전에 비겼고 최근 레알하고도 0대0으로 비기고 또 이길 때 1대0 승부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언더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를 보겠다. 자, 그럼 오늘의 모든 경기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얘기하겠습니다. 아랍컵 처음 경기입니다. 첫 경기. 그래서 카타르는 홈이니까 당연히 승보고 튀니지는 물을 배제할 순 없다. 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조입니다. 둘 다 같은 조. 그리고 볼로냐 크레모네, 볼로냐가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유로파 일정이 있어도 볼로냐 가야 된다. 마엔까지 본다. 그리고 버밍엄하고 와포드, 버밍엄 요새 홈에서 뭐 4득점씩 3경기 연속 때려놓고 있는데 와포드가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둘 다 홈이 좋은 팀인데 그래도 최근 원정 승리도 있고 최근 5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득점은 할 것 같다. 그래서 배당 대비 버밍엄 승보다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라이오 발렌시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승부나 언더 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마 경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보면은 내일은 한 10경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일은 일단 아랍컵이 한 2경기 있고 나머지는 뭐 EPL이랑 독일 FA, 이탈리아 FA, 그리고 뭐 챔피언십, 뭐 라리가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뭐 결론은 뭐냐면 이번 회차보다는 당연히 다음 회차가 경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번 회차 좀 애매하시면 소소하게 가시고, 그리고 수요일날은 또 수원 삼성하고 제주의 승강 플레이오프도 있고, 그건 이제 회차가 바뀐 다음, 그리고 뭐 계속 아랍컵은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랑 이제 FA컵이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가 가장 많을 거예요. 경기 수가. 그때 음, 한 15경기 안팎으로 있는 것 같고, 목요일에서 금요일 새벽은 좀 적습니다. 한 4경기.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리그까지 주말에 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뭐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이제 1일 시작이기 때문에 잘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낮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